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영상이 요즘 뜸합니다. 가족여행을 갔다가 그리고 대회 준비하느라고 조금 늦었는데, 오늘은 제가 출전했던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우선은 후성이라고 하는 생두 회사에서 엘살바도르 대사관과 엘살바도르 커피를 가지고 하는 핸드드립 대회였어요. 온라인 SNS를 보다가 이런 대회가 있구나, 그래서 한번 신청을 해볼까 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대회 신청을 하면 핸드드립 대회 같은 경우에는 내가 콩을 준비해가는 대회도 있지만 콩을 지정해주고 그 콩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대회는 생두에서 회사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생두를 지정을 해줘요. 다만 그 생두를 내가 직접 볶아도 되고 위탁을 해도 되고, 아니면 대회장에 그 생두 유통 회사 주최 측에서 준비해 놓은 그 생두들도 있습니다. 원두를 만들어서 볶아 놨겠죠. 이 콩을 가지고 핸드드립을 해서 커피를 제공하는 방식이고요. 한 잔만 만들면 됐어요. 그래서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회처럼 시연 스크립트를 짜고 설명을 하고 이런 방식은 아니었고, 에어로프레스라고 하는 대회처럼 이렇게 컵을 내가 동시에 4명이 커피 핸드드립을 해서 내려주고요. 그 4개의 컵을 심사위원 3분이 다 맛을 보는 거예요. 3번에서 4번 정도 돌아가면서 맛을 보는 것 같은데, 식어감에 따라서 맛을 평가를 하는 것 같고, 그 중에서 가장 심사위원의 마음에 들었던 대회 룰에 부합했던 커피, 가장 긍정적이고 맛이 있었던 핸드드립을 골라서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골라가지고 토너먼트로 올라가서 16명을 뽑아요. 한 60몇 명 나온 것 같은데, 그래서 16명을 뽑아서 결승전에는 그 16명이 핸드드립 커피를 이번에는 시연을 하면서 3잔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SCA에서 하는 KBRC, WBRC라고 하는 대회 룰과 거의 흡사했습니다. 10분 안에 내 커피를 설명하면서 커피 3잔을 심사위원들에게 3명에게 각각 한 잔씩 주고, 그거를 점수 시트로 평가를 해서 아마 가장 높은 평가 항목이 아로마, 그리고 향미, 맛, 일치성 이런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단맛과 질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후미, 이런 정도의 순서로 커피가 평가되는 것 같았고, 제가 대회를 많이 나간 건 아닌데 그래도 종종 뜸할 때마다 한 번씩은 나갔던 것 같아요.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크고 작은 대회들, 막 굵직굵직한 SCA에서 하는 그런 대회는 나가지는 않았었고, 예전에 2014년도 가을에 한번 굿스피릿이라고 하는 대회에 한번 나갔었고, 그때는 감사하게 운이 좋았죠. 입상을 한번 했고, 그 다음부터는 대회를 안 나갔어요. 사실 두렵기도 했고 힘들어서. 그러다가 사이폰 대회 국가대표 선발전도 한번 신청을 했었고, 또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그 후에 한 3, 4년 있다가 굿스피릿을 한 6년 만에 한번 나갔었고, 그리고 또 무슨 대회를 나가봤지? 에스프레소 스로우다운도 나가봤었고, 로스팅, 수망으로 하는 로스팅 작은 대회, 커피 미업이라고 하는 생두를 유통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 곳에서 한번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에어로프레스도 한 2번 나갔나? 한 번 나갔나? 네. 그런 식으로 커피 대회가 있으면 제 스케줄이 허락하는 한 번씩 이렇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해보고 정신을 좀 똑바로 차리고 커피도 먹어보고 하면서 다시금 리프레시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커피도 다시 하고 했는데, 이번 후성 대회 같은 경우에는 콩을 받아서 로스팅을 제가 잘 아는, 로스팅 굉장히 잘 하시는 로스터리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분의 기계를 빌려서 같이 로스팅을 해서 받은 것과 제가 직접 해본 것들을 블라인드 테스팅 해가지고 가장 컨디션이 좋은 생두를 가지고, 좋은 원두가 됐겠죠. 그 원두를 가지고 대회에 나갔습니다. 이 대회는 아무래도 동일한 콩으로 대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콩의
로스팅의 정도가 가장 중요한 거였던 것 같습니다. 로스팅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막 거기서 분별력이 가장 컸을 것 같아요. 그 후에 추출 실력의 대결, 추출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잘 되고 심사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 기준에 얼마나 부합한지가 중요했어요. 근데 같은 원두, 같은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같은 재료 중에서도 이 커피가 13,500원 정도에 거래되는 커피였다 보니까 엄청 고가의 커피, 잘 관리되어 있는 커피,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페셜티, COE, 어디 옥션에서 샀던 마이크로라드 이런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결점들이 좀 많을 것 같았어요. 많기도 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 커피를 가지고 핸드픽을 하는 게 중요했어요. 일반적으로 평소에 핸드픽을 한 것보다 조금 더 빡세게 생두들을 좀 고르고 로스팅 한 후에도 로스팅 커피들도 좀 골라봤고요. 로스팅 한 후에도 로스팅 디펙트들을 많이 걸러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형태가 좀 다르거나 로스팅 할 때 원두의 열을 좀 다르게 먹을 것 같은 것들도 사실 좀 많이 골라냈어요. 그래서 비슷한 형태에 온전하게 로스팅되고 디펙트 그리고 결점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좀 골라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체프들도 골라냈습니다. 추출을 하기 전에. 그라인딩은 더블 그라인딩 했는데 꼬만 상태로 그라인딩을 해서 크게 조각을 낸 다음에 그거를 작게 바람 불어주는 기계를 통해서 안에 있는 체프들을 최대한 걸러냈어요. 체프가 탄 것도 있었고 아니면은 건조 사이에 많이 껴있는 것들도 있어서 꽤 많은 체프들을 걸러냈어요. 그래서 최대한 클린컵을 살리고 부정적인 맛들은 없애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만든 커피로 침지식 추출을 했습니다. 커핑하는 것처럼.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커핑할 때 커피 맛이 가장 잘 느껴지는데 가장 맛이 있는 부분에서 추출을 그만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근데 요거는 중간에 필터를 걸거나 프렌치 프레스처럼 걸으면, 필터를 걸을 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프렌치 프레스로 하면 미분들이 같이 나와서 입이 후미가, 그리고 입에 있는 질감들이 많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종이 필터를 찾아가지고 그 종이 필터에다가 충분히 우려진 커피, 내가 충분히 지금 정도면은 맛과 향이 초반에 추출을 할 때 다 되니까 다 충분히 뽑아냈다라고 했을 때 더 이상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 시간을 계산해서 하리오로 거름망으로 걸러냈습니다. 그렇게 만든 커피를 가지고 가져갔고요. 사실 가족여행 갔다 오고 로스팅하고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하루 전날 커핑을 통하고 핸드픽을 하고 브루잉 레시피까지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다 잡은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올라간 건 아니에요. 항상 저희 조에는 저보다 더 맛이 있어서 선택이 된 커피들이 있었고요. 정말 구사일생으로 두 번째는 계속 선택이 돼가지고 한 2등 정도, 조 4명 중에서 한 두 번째 정도의 맛으로 턱걸이로 계속 살아남아서 파이널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파이널에 가면은 이제 원두를 바뀔지 그대로 될지 모르겠는데 세 잔의 커피를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해야 돼요. 제가 했던 커피를 만들었던 과정이랑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로 잘 풀어서 떨지 않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사실 연습 예전에 대회도 이것저것 나가봤고, 사실 프레젠테이션 하는 대회들이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회들을 웬만하면 잘 안 나갔어요. 연습도 많이 해야 되고 입에 잘 붙지도 않고 다 외워야 되고 하는 부분이라서. 근데 이번 대회는 처음에는 토너먼트라 가지고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나니까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시연 시트를 만들어서 먹어보고 더 많은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시간이 많은데 연휴들이 많이 끼고
그리고 커피앤티라고 하는 행사에 나가는데 그런 행사들이 끼는 바람에 많지만 많지 않은 것들이 됐어요. 근데 그래도 기왕 이렇게 운이 좋게 잘 된 거 커피 한번 잘 준비해 가지고 대회를 다시 한번 나가볼게요. 대회장 사진이랑 이런 것들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잘 정리해 가지고 한번 유튜브로 올려보고요. 연습하는 과정 그리고 파이널까지 올라가는 것까지 한번 기록으로 남겨볼게요.